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최근에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연을 계속 다룰 수 있어서 저 또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요. 고민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어떤 형식이 있거나 어떤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 것보다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뭐 사이에 한번 방송으로 다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지인님 사연인데요. 게으트 분과 상황극을 하고 상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인님 역할을 수연님이 해주시고요.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이번 휴가 여행 비용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가 잘 다녀왔으면 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근데 우리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너무 이렇게 막 쓰는 것보다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는 건 어때? 근데 그것도 시간 좀 걸리잖아. 시간 걸려도 지금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편할걸? 이거 편할 걸로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편할걸? 일단 사연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출퇴근길에 주로 듣는 2년차 사이 애청자입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 보내요. 제 나이는 27살이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아요. 연애 기간은 1년 반인데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사연자분 지인님께서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고 잘 만나고 있었는데 경제관념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상황한 것처럼 뭐 여행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트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뭐 쇼핑을 할 때도 이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싸우게 되는데요. 남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계획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 연애하다가 네. 상대가 결혼 계획이 없다는 걸 언제쯤 느껴요? 사실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아서 그런 신호를 한 적은 없었어요.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결혼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 것보다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 연애에 확신이 없을 때 이 연애에 대해서 나한테 정말 진심인 건지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결혼으로 너무 이제 막 이렇게 결혼까지 이렇게 갈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나한테 해주는 작은 감정으로서 그 사람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연자님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그쵸. 아니면 이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남자친구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자꾸 나의 이 기준선에서 벗어날 때 맞잖아요. 이건 뭐 남자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쵸. 사연 계속 읽어드리자면요. 재테크나 저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랑 데이트할 땐 조금 더 내긴 하는데 얼마 안 내요. 남자친구가 취미생활에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결혼 비용을 생각해서 월급에서 저금할 돈을 빼고 꾸준히 아껴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은 저축을 할 생각으로 취미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거 안 하는데 남자친구는 만날 때 뭐 쇼핑했었는데 나 이번에 뭐 구두 하나 바꿨어. 아니면 뭐 취미생활에 뭐 골프를 치는 분이 있으면 나 이번에 골프채 하나 살 것 같아. 아니면 뭐 운동 중에서도 뭐 축구를 하시는 분은 축구 하나 사거나 아니면 운동복을 살 때 있잖아요. 구찌에 집착하시는 분들 많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뭐랄까 사는 패턴이 다르거나 쇼핑에 무언가 차이가 느껴질 때. 저는 어떤 관계에서의 갈등이든 모든 대화거든요. 대화가 일단 필요한 거네. 물어보죠. 이거 그러니까 샀다는 말을 했었을 때 어떻게 물어봐요? 샀을 때 샀냐? 그거 왜 샀냐? 그다음에 뭐 취미로 샀다. 근데 저는 솔직히 사람만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번 돈으로 이제 자기 돈으로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사연자분께서는 조금 혼자서 너무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남자분이랑 결혼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여자분은 혼자서만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면 이게 조금 더 다른 문제로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얘기가 되고 우리 같이 돈을 모으자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계속 이게 쇼핑몰을 네네. 하면 그건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자는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 후자는 남자친구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같이 하자고 했는데도 조정을 해야죠. 자기만 쓰고 있으면 우리 언제 모아? 그렇죠. 그런 이런 거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남자친구가 잘못하는 행동이고 제 생각인데 사연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 뒤에 나와요. 데이트와 여행 비용 쓸 때도 꼼꼼하게 따져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가성비적인 부분을 말하는 편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남자친구랑 여러 번 했는데 남자친구한테는 가성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네요. 뭐 여행 가자 그러면 쿠폰을 쓴다거나 아니면 데이트할 때도 요즘 할인되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는 편이 아닐까. 이거 뭐 여자분들도 이런 분들 있고 남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그쵸.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 뭐 복지 혜택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음식점을 간다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쵸. 이게 제 마음을 떠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남자친구가 좀 변하지 않은 걸 느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드신 것 같고요. 결혼할 때 경제관념이 중요하다고 친언니가 그랬는데 저는 이 생각이 맞다고 봤어요. 이 친언니의 말이 지인님한테 조금 꽂힌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판단하지 못했었을 때 가족이라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주는 얘기가 휩쓸릴 때가 있죠. 네, 근데 이걸 뭐 남자친구랑 또 얘기해보면 좋지만 그쵸. 또 다르게끔 얘기했거나 아니면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좀 다투다 보면 다른 얘기만 더 많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처음에는 이 여행 비용이나 데이트 비용 얘기하려다가 다른 이야기 뭐 맞아요. SNS 아니면 연락 문제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다 싸잡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서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차도 살 건데 외제차를 살 거다. 근데 이게 외제차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좀 많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인님 또 남자친구가 정말 씀씀이가 크다. 그러니까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1년 반이나 봐왔는데 갑자기 외제차를 사? 오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결혼하려면 외제차는 필요 없고 그래도 우리가 둘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를 같이 얘기해보고 샀으면 좋겠지. 아니, 뭐 남자친구 돈으로 사긴 하겠지만 결혼을 할 생각 있는 사람은 이거 같이 타고 다닐 거고 그쵸.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같이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좀 더 이 지인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데 우리가 뭐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 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쵸, 맞아요. 부모님도 뭐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부분은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말로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을 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네요. 이런 상황에 제가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인님은 애를 일단 많이 쓰셨어. 그게 사연에도 녹아져 있고 이런 주변 사람들도 뭐 친언니라든지 아니면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살짝 했었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한 게 너 남자친구가 조금 경제적인 관념이 너랑 다르다고 말을 해줬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 조언까지 오신 게 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온 게 아니라 그쵸.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싶네요. 일단 결혼 상대를 보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좀 얘기해 줄까요? 20대. 그럴까요? 저는 30대니까 말 안 할게요. 저는 티키타카. 이거 정말 저희 엄마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20대가 티키타카를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물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저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결혼 경력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제 상황도 그렇고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 이 티키타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서로 이게 합이 맞지 않는 뭔가 공감점이 전혀 없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져도 저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티키타카가 되거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편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대화부터 해봐야 된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거 자체가 엄청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무리 큰 갈등이 그게 경제적인 갈등이든 뭐 집안 갈등이든 이것만 대화만 잘 돼도
더 서로 단단해지면 단단해졌지 외부적인 요소로 그 둘을 침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혼할 상대거나 결혼하려고 만나는 사람이라면 더 필요한 거고. 그렇죠. 수연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다른 20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알려줘요. 대중적으로 이런 것 좀 보는 것 같다. 내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생들을 봤었을 때. 대부분까지는 아닌데 사실 네네, 그냥 20대 얘기해줘. 사실 너무 달라요. 어떤 친구는 경제적인 사람마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어떤 친구는 경제적인 것만 보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자기랑 취미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엄청 외향적인 사람인데 상대방이 너무 내향적이라서 같이 하는 취미가 안 맞으면 자기 못 만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성격도 그렇고 종교도 있고 정말 많거든요. 종교도 있겠네.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에는 그 얘기를 다 들어봐도 결국 대화예요. 결국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하거나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화라는 하나의 결과를 찾으러 갈 수 있게끔. 그쵸. 취미가 달라도 그쵸. 너는 이런 취미 해도 괜찮아라는 걸 이해하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거고 그쵸. 경제적인 게 달라도 너가 좀 더 많이 버는구나. 그럼 내가 뭐 좀 덜 버는 거에 대해서도 그쵸. 서로가 어떻게 쓰느냐를 대화해보면 그쵸. 또 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제가 그냥 너무 해맑은 거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딥해질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결혼할 상대면 더 그쵸. 딥해지는 거죠. 더 딥해지는데 거기다 대고 뭐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평소에 대화가 잘 됐던 커플이라면 만약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데이트 비용 얘기를 한다 해도 되게 유쾌하게 내가 좀 더 버니까 지금은 내가 좀 더 쓸게 나중에 너 갚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화가 잘 됐을 경우에는 그쵸. 서로가 조금 더 말을 할 때 편해지는 거는. 그런데 그게 평소에 대화가 잘 되어 있는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것 때문에 대화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터지겠죠. 아무래도 갈등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예민해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인님이 말을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조금 화가 나서 오빠 왜 돈 그렇게 써? 그쵸,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 안 돼요. 급발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인님도 근데 그렇고. 이 남자친구가 그거를 포옹해서 나 이제 조금 덜 쓸게 미안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쵸. 그거는 상대방도 내 돈 쓰는 거에 왜 뭐라고 해? 그쵸.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나와버리면 싸우는 거죠. 싸우는 네. 거고 혹시 지인님이 대화를 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적었다.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연에서 그 다음 단계는 진짜 헤어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헤어짐이 꼭 뭔가 부정적인 이런 사연에서는 느낌보다는 정말 관념이 맞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싸우지 않고도 좋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 남자분의 성격상 약간 이렇게 뭔가 플렉스를 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여자분은 죽어도 이렇게 뭔가 살뜰하게 해야지 내가 마음의 안정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을 만나야지 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거 맞지 않는데 굳이 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지인님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결혼을 할 상대로 만나고 있다면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도 그렇고 너무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상대가 이 울타리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쓸리거나 힘들어지죠 더. 더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자꾸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 맞아야 될 것도 맞추고 아니면 내가 이해해줄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줘야 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알뜰살뜰 저축형과 버는 만큼 쓰는 플렉스형 요 밸런스 게임을 한다면 네. 저는 버는 만큼 플렉스형 이게 하겠습니다. 버는 만큼 쓰는 게 중요한 게 뭐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랑 만나서 같이 쓰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모아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저축해야 될 때는 당연히 저축해야 되는데 안 쓸 때 안 쓰게 돼버리면 이게 결혼까지는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도
누군가는 조금은 마음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 그쵸. 너무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아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뭐 상황극 할 때 여행 비용 쓰는 것도 그냥 이 정도 썼으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지인님 나름대로는 이거를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밥값이 얼마 들었는지 숙소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니면 뭐 차량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부수적인 것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다 보는 순간 이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판단하게 된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한 사람 같아요. 할 필요를 안 느끼는 사람. 그쵸. 아예 그냥 삶 자체가 그냥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니 이거 뭐 연인이랑 가는 거 말고도 맞아요. 친구랑 가봐도 어떤 친구는 이렇게 여행 갈 때 뭐 하나하나씩 다 보는데 어떤 맞아요. 친구는 일단 가자. 그쵸. 이 정도 돈 들고 가면 그래도 1박 2일은 다녀올 수 있어.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름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이 사람한테 이거를 써야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르니까 안 쓰는데 예를 들면 너무 갑자기 충동적으로 많이 썼다.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안 사도 돼. 뭐 기념품을 사는데 저게 한 30만 원짜리다. 근데 저거 한 번 쓰고 안 쓸 것 같은 거 있잖아. 기념품 중에도. 그건 뜯어 말려야죠. 네, 그런 걸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쵸. 아끼는 거 맞는데 맞아. 먹을 때는 뭐 좀 더 좋은 뷰가 있는 데서 먹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도 분명히 데이트 코스를 짤 때 아니면 여행 코스를 나름 생각할 때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뭐 강릉에 어디 갔는데 그쵸. 거기 맛집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거기가 뭐 15만 원 넘는다고 안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조금 더 이렇게 남자친구를 대변하려는 건 아니고 지인님이 고려해야 될 부분도 그런 게 있고. 그쵸. 지인님도 그 부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연애에서 이렇게 경제관념 차이가 날 때는 대화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떤 대화부터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 서로가 오픈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통장 비밀번호. 근데 예전에 뭐 아플 때 어머니한테 통장 비밀번호 마지막에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앞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당연히 맞는 거고 제가 방금 한 거는 이제 개그였습니다. 네 알아요. 근데 개그를 아주 너무 찰지게 갖고.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깻잎 논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커플 사이의 논쟁 시리즈가 많이 나왔는데 있군요. 그것도 나왔어요. 뭐 통장 비밀번호를 공유를 한다 안 한다 있는데 거기 댓글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를 왜 안 한다고 생각해라는 한 사람도 당연히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거를 왜 해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쟁인 거잖아요. 반씩 있으니까 그쵸. 계속 얘기를 해와도 이렇게 하나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름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 그쵸. 대화 다시 돌아와요. 네, 다시 돌아와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쇼핑이라든지. 그러면 남자친구분한테 아니면 이 지인님이 어떤 얘기를 해야 조금 이렇게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뭐 급발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급발진을 하면 안 되고 그것부터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둘이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지인님 혼자서 그런 대상으로 염두를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이 먼저 이 키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나 오빠랑 결혼하려고 만나고 있어. 네. 왜냐하면 남자 측에서도 생각보다 만약 여자 쪽에서 훅 들어와가지고 지희가 지금 나를 결혼 상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이 남자친구 측에서는 지희 씨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베이스를 깔고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납득이 되면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 듣긴 들어야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들었으면 나는 싫어 고집 부릴 거 하면 정말 그땐 갈라서야겠지만 네. 근데 그것부터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거를 배경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이분들이 1년 반을 만났잖아요. 뭐 조금 어린 나이일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집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인님 집안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20대 후반에 이 남자를 계속 만날 것 같으면 너 결혼할 상대가 맞구나 생각할 수 있고 남자친구 집안은 얘가 만나는 애가 있는데 아직 27살밖에 안 됐어. 이 이상을 만나도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집안의 얘기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도 거기 생각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말할 때도 나 얘 결혼하려고 만나는 애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몰라요. 그쵸. 서로에게는 사랑을 다 하는데 외적으로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인님은 우리한테 사연으로 말하기 위해서 결혼 상대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인지한 거잖아요. 그쵸. 다만 배경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30대 초라든지 조금 나이가 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긴 한 거죠. 그쵸. 이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연님처럼 말을 하거나 공유를 하면서 맞춰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전제로 두는 거고 다만 지인님은 여기서 전제로 둔 사람이 더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남자친구가 빨리 인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인지를 하고 근데 솔직히 연애라는 게 가족끼리도 말을 안 하면 독심술이 아닌 이상 모르거든요. 그 남자분이랑 확실하게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인님께서 지금 결혼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본인의 그런 생각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하게 나는 뭐 남자친구 연상인가요? 근데 지금 네, 2살 연상이죠. 그쵸? 그러면 오빠랑 지금 나는 이맘때쯤 아니면 이쯤에는 뭐 결혼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오빠가 30살 될 때 나 결혼할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그렇게 내가 30살이 아니고 오빠가 30살. 그리고 아니면 그냥 나는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오빠랑 결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부터라도 막 너무 이제 무리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돈을 쓰는 거를 좀 맞춰 나가면서 하면 나중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쯤에는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 오빠는 혹시 내 감정이라든지 그쵸.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죠. 조금 더 해줘야 되네요. 남자친구 지금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제차까지 간 거야. 아 그쵸. 아 근데 살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샀대요? 살 계획이니까 거의 산 거죠. 아니, 여자친구한테 말하고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말한다고 해서 다 사지는 않아요. 왜냐면 남자친구 이게 그냥 드리카예요. 외제차 이거 살 생각이에요. 아직 사지 않았다면 살 계획이 있으신 분인 거지 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인님은 사지 않길 바라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바라지 않겠죠. 지인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게 논점이 외제차가 아니고 그냥 모든 걸 통틀어가지고 지금 지희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있는 미래를 모르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경제적 차이가 더 큰 거고.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 차이가 있는 줄도 모를 거예요. 관념 차이가. 근데 이게 남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말 이 싸우는 거 하나하나에만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 왜 하나쯤만 보는 거지. 네, 그것만 보기 때문에 큰 그림을 잘 못 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조금 눈치나 이제 조금 이런 센스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면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오빠 나 사실 이런 거 때문에 서운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내가 이런 돈 얘기를 하는 거는 나 그냥 싫어서가 아니고 오빠랑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이 맞춰 나가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거야. 오빠 생각은 어때? 라고 했었을 때 이제 남자분이 말하는 오빠께서 말하는 반응을 한번 봐야겠지만 이런 대화를 했음에도 의견의 차이가 이제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깔끔하게 네. 지금 이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저는 많이 봤었던 게 이거는 습관적인 부분 같아요. 소비를 하고 무언가를 쓰는 게 습관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저도 혼자 산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끔 그런 습관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갑자기 바뀌려면 진짜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쵸. 근데 그 충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갑자기 가지고 있는 돈이 뭐 한 번에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도 안 바뀌거든요. 저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남자친구가 생각하는 거와 지인님이랑 다르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외제차를 살 계획을 얘기한다는 게 잘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좀 꼰대가 되어보면 30대 초반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결혼할 생각이라면. 그쵸. 왜냐하면 이 외제차라는 건 돈이 일단 많이 나가거든요. 엄청 나가죠. 네. 기본적으로 유지비도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거를 뭐 한 번에 살 수 있는 20대 후반의 사람들은 매도 없거든요.
당연히 없죠. 할부로 당연히 살 거 아니에요. 할부로 사는 건 당연히 인정해줘. 왜냐면 음. 자기가 차츰차츰 잘 갚아서 나가면 되는 건데. 다만 이게 경제적 차이로 봤었을 때 이 남자분이 돈을 많이 쓴다고 느끼는 게 지인님은 또 1년 반을 연애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잖아. 남자친구가 진짜 집도 좋고 뭐 다 좋으면 지인님이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결혼할 그쵸. 상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집안도 봤을 거고 분명히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를 조금 더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약간의 고자질을 해준 거잖아요. 그쵸.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문희님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봤다면 지금 결혼할 상대라면 진짜 좁히기 힘들 거고 이런 말들을 한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바뀌려면 아까 말한 그 충격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 아까 말한 결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너무 긍정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바라보는 시점이 그쵸.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걸리는 부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지 않고 그냥 이제 진지하게 지금 둘이 약간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남자친구가 여러 번 얘기했대요. 얘기를 했음에도 근데 헤어짐을 전제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잔소리로 하는 느낌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네. 근데 만약에 지희 씨께서 나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오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다.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충격이거든요. 아까 제가 그래서 결혼이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게 남자친구도 결혼을 생각하고 만날 수는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본인이 이제 쓰는 소비 습관이 여자친구와의 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 측에서 안 하면 나도 이제 오빠가 변하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뭐 나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워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줬었을 때 남자친구 그쵸. 반응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필요가 있죠. 뭐 만약에 진짜 사랑하고 놓치기 싫다면 그래도 저는 사람이 노력이라도 하는 부분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변하진 않겠지만. 수현님이 변해서 왔어. 제가 수현님을 한 4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조금은 변하셨군요. 아, 제가 변했나요? 아니 뭐 사연을 바라보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많이 짚어주는 것 같아서 지혜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분명히 지혜님한테도 한 번 더 생각해볼 맞아요. 시간들이 있는 거고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당연한 거예요. 지인님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해봐야 되고 남자친구한테 말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쵸. 남자친구 어떤 반응이 왔느냐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요 3가지 과정을 잘 거쳐서 경제적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좋겠어요. 얘기를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오늘 사연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님 고민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